화이팅 화이팅. EX교장 1인칭 교육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곧 시행이 됩니다. 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공포 일자가 2021년 1월 26일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6일부터 학교 등 5인 이상 사업자의 대다수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나호에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그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호에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그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라호에 보면 중대 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래서 마호에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바호에 보면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골자를 한번 요약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산업안전기본보건법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제2조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 정의 제3호에 보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이 중요합니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은 시설은 제외한다,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제 제3조에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로 보면 1호에 학교 시설물 및 설비, 장비 등의 유지 관리 업무, 2호에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호에 조리실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의 조리시설 관련 업무. 그러니까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예외로 이런 아래 직종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1호, 2호, 3호는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의 종류로는 이제 첫 번째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중대 시민재해는 학교가 빠집니다.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고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들어간 사항이 나오면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처벌 조항을 보면은 제6조에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률을 위반하여 제2호 감옥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감옥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2호에 보면 2호는 이제 아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라든가 중독 등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 경영주, 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따라서 법 제4조 각 호의 조치와 시행령 제4조에 정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1호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이게 다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2호는 이제 원체 많은 사업장인 경우 이런 것은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됩니다. 3호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이게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호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호에 보면 그 재해 예방을 위한 그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그다음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다섯 번째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런 분들에게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에 조치를 할 것. 그래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호에 보면 그래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6호에 보시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리를 배치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겸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호에 보면 또 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제 8호에 보면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경영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호의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중대 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9호에 보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반대 이상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의 그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관 또는 건조기관에 관한 기준을 점검해야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보았듯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형사벌입니다. 행정벌이 아니고 벌금은 행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지만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님 등 경영 최고 책임자들은 그 전에는 이런 그 도급이나 용역 위탁 받은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또 특히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도 보셨지만 학교 시설물 및 설비 장비 등의 유지 관리 업무, 그 다음에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의 조리시설 관련 업무, 이런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니까 뭐 교육에 관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가령 아까 얘기했듯이 공중이용 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하거나 도급을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아까처럼 위탁을 줄 경우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님들은 이런 사항들을 명심해서 경각심을 갖고 현장을 자주 돌아봐야 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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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른 유익한 내용도 있으므로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